거의 70세 이상 미국인 10명 중 4명 말초 신경병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단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 남편, 아내, 형제, 교회 친구, 어쩌면 당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들은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상을 상상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발과 다리의 신경병증은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저릿한 느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발이 가끔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균형 감각, 자신감,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서고, 걷고 돌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발의 신경이 뇌에 명확한 정보를 보내는 것을 멈추면 우리 몸은 서 있는 매 순간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 디딜 곳이 불안해요. 샤워할 때도 불안정해요. 가능하면 계단을 피해요. 발이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아픈 건 아니지만 발이 제 발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이 낯익게 들린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60세 이후에 이런 증상이 더 흔해지는지, 왜 진짜 원인을 놓치면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가지 구체적인 운동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또는 더 많이 걸으세요와 같은 말도 아닙니다. 저는 목적을 가진 체계적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 근육을 깨우고 감각 입력을 회복하고 발과 뇌 사이의 소통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진료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지만 이 대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먼 박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망스러운 말 중 하나를 듣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건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림, 화끈거림, 따끔거림, 불안정한 걸음걸이, 그리고 발을 디딜 때 자신감 상실과 같은 증상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3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초 신경병증이란 무엇이며 60세 이후에 더 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많은 노인,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간과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 신경신호 전달, 균형 감각 및 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7가지 운동입니다. 먼저 말초 신경병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통신 시스템을 떠올려보세요. 뇌는 척수를 통해 신경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 신경은 엉덩이, 다리, 발목, 발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 신경들은 끊임없이 뇌로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그들은 압력, 온도, 위치, 움직임, 질감, 통증, 진동을 보고합니다. 의사소통은 보통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턱에서 내려오자마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넘어지기 전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이란 해당 신경들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약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신호의 전송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저림, 따끔거림,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통증, 감각 이상, 바닥 감각 저하, 발의 무거움, 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은 듯한 이상한 느낌과 같은 증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문제일 뿐 아닌가요? 당뇨병은 하나의 원인입니다. 중요한 원인이죠. 하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혈당이 정상이라면 신경병증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 자체가 위험을 높입니다. 혈액순환 저하도 위험을 높입니다. 만성염증도 위험을 높입니다. 특정 영양 결핍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항암 치료 이력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도 때때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서는 한 가지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퍼즐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를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의 건강 상태. 말초신경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선이 아닙니다.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며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혈류는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혈관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혈관들은 매우 작고 가늘어서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다리와 발 부위에서 이러한 작은 혈관들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으로의 영양 공급이 약해지며 노폐물 제거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계 환경이 악화됩니다. 영양이 부족한 신경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약간 저리고 밤에 약간 화끈거리고 몸을 돌릴 때 약간 불안정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약간 주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작은 신경 기능의 손실이 그 위에 구축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가 변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보상작용을 합니다. 자세가 변합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병증이 단순히 발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신경병증은 전신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신경 자체만이 아닙니다. 신경 주변 환경, 미세 혈액순환 불량, 감각 자극 부족, 발근육 활동 감소, 움직임 다양성 감소, 균형 감각 피드백 상실, 발과 뇌 사이의 의사소통 저하, 즉 시스템이 조용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조용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깨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단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적절한 종류의 자극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부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 중 일부는 다리로 혈액이 드나드는 기계적 순환을 개선합니다. 어떤 동작은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어떤 동작은 발의 작은 근육을 강화합니다. 또 어떤 동작은 신체의 위치 감각인 고유 수용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동작은 걷는 타이밍과 협응력을 다시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함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1. 아침 발목 알파벳 특히 아침에 발이 가장 뻣뻣하거나 둔하거나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방법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발에 체중을 싣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고 엄지발가락으로 공중에 알파벳 글자를 천천히 그려보세요. A부터 Z까지. 크고 의도적인 움직임. 그럼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발목은 발로 가는 혈액순환, 움직임, 신경 전달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위아래, 안쪽, 바깥쪽, 대각선 등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면 단순히 풀어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체액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목과 정강이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며 하루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신경계에 즉각적인 움직임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해요. 신경병증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처음 몇 걸음을 떼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발이 딛는 속도가 느리고 몸이 바닥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기 전에 배선을 예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매일 아침 하세요. 총 2-3분 정도 걸립니다. 간단하고 장비가 필요 없으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2. 발가락 벌리기 및 수건 구기기 전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발 깨우기. 작은 손수건을 가져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의자에 맨발로 앉아 발가락으로 수건을 몸쪽으로 구겨보세요. 잡고 당기고 놓으세요. 잡고 당기고 놓으세요. 약 10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리고 3초간 유지한 후 긴장을 푸세요. 각 발마다 3회씩 반복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능동적인 구조물이 아닌 수동적인 블록처럼 수십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딱딱해지고 걷는 동작이 반복적이며 발 근육이 약해지고 발가락 움직임이 줄어들고 감각 인식이 저하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 안쪽의 작은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발의 안정성, 아치 조절, 압력 분산 및 감각 신호 전달과 관련된 근육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은 끊임없이 뇌의 현재 위치와 자세 조정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당 근육과 수용체가 활동을 멈추면 뇌는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바로 그때 걷는 동작이 덜 정확해지고 균형 감각이 덜 자연스러워지며 사람들은 발을 더 넓게 벌리고 보폭을 좁히고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면서 이를 보완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구기는 동작은 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발가락을 펼치는 동작은 조절력과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동작을 함께하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발의 구조적 기능들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가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기반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세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 3. 발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체중 이동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되찾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데 발의 감각에 다시 귀 기울이도록 뇌를 훈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주방 카운터나 견고한 표면에 서세요. 양손을 가장자리에 가볍게 얹으세요. 몸을 지탱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체중을 발 앞꿈치로 옮기세요. 2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체중을 발 뒤꿈치 쪽으로 옮기세요. 2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 과정을 15번 반복하세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무게중심이 움직일 때마다 발바닥 전체의 압력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압력 변화는 뇌로 풍부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 앞부분, 발 뒷부분, 발목 조정, 발가락 압력, 발 뒤꿈치 하중. 정상적인 신경 기능에서 뇌는 이 정보를 즉시 활용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경병증이 생기면 이러한 신호가 약해지거나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뇌는 덜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되고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의 힘은 충분한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정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리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다리 근력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발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뇌가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근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게 이동은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통제된 감각 피드백을 다시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뒤 전환이 더 부드러워지는지 살펴보세요.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연습, 질감이 있는 표면 걷기제가 이것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신경 각성제점 접은 목욕 수건, 질감이 있는 요가 매트 또는 기타 안전한 질감의 표면을 바닥에 놓으세요. 맨발로 약 5분 동안 걸어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말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경은 입력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발이 하루 종일 푹신한 신발 안에 갇혀 매끄럽고 예측 가능한 표면만 걷는다면 감각 시스템은 다양한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뇌는 더 이상 풍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발은 더 이상 적응할 필요가 없으며 신경계는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걸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는 발의 피부, 작은 관절, 근육 및 신경 말단이 해석할 수 있는 신호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러한 감각 요구량 증가는 시스템의 인지, 반응성 및 조직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병증 환자에게 특히 유용한데 신경병증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 중 하나가 감각의 풍부함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발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감각 정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질감이 느껴지는 걷기는 보고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자, 간단한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심한 감각 저하, 피부 손상, 개방성 상처 또는 심각한 균형 장애가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맨발로 운동하기 전에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안전하게만 한다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유용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5분, 하루에 한 번,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 앞 서서 하는 종아리 들어 올리기 무기는 보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카운터 앞에 서세요. 발끝으로 서서 편안한 만큼 높이 올라간 후 1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15회씩 2세트를 실시하세요. 제가 신경병증에 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펌프처럼 작용합니다. 이 근육들은 수축할 때마다 다리 아래쪽으로 혈액과 체액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정체를 줄여주며 정맥 환율을 도와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지 않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는 염증이 생긴 정체된 환경에 있는 조직은 제대로 치유되거나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리 아랫부분은 신체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쉽게 느려지는 부위 중 하나이며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거나 발목 움직임이 제한된 노인들에게서 더욱 그렇습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그 펌핑 작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하체를 강화하고 발목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발을 통해 추가적인 압력 변화를 제공하여 감각 자극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이 동작을 보디빌딩 운동이 아니라 혈액순환 운동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라갈 때도 천천히,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내 통제된 상태. 튀는 현상도 없고 갑자기 멈칫하는 현상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세트가 끝나면 종아리가 깨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운동 닉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구부린 상태로 다리 펴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워본 적 없는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 즉 신경의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이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 발목을 구부리세요. 5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 다음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5초 동안 유지하세요. 다리를 내리세요. 10회 반복한 후 반대쪽으로 바꿔서 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리와 발에 분포하는 신경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필요로 합니다.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길어지며 위치 변화에 반응합니다. 신체가 뻣뻣해지거나 활동량이 줄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기계적인 제약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 신경운동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자극, 내성 감소, 그리고 신호전달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허리 아래쪽에서 다리를 거쳐 발까지 이어지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치료사들은 이를 신경활주 또는 신경가동술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단어는 온화한, 신경을 잡아당기거나 통증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위를 따라 움직임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부드럽고 견딜만한 긴장과 이완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다리 뒤쪽이나 바깥쪽 쪽에서 발까지 뻐근함, 당김 또는 이상한 무감각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가볍게 늘리거나 당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연습 7. 제자리에서 천천히 행진하기. 이것은 여러분의 적분 연습입니다. 카운터 앞이나 안정적인 표면 근처에 서십시오. 이제 2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천천히 하세요.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린 다음 다른 쪽 무릎도 들어 올리세요. 가능하면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속도보다는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움직이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유용할까요? 행진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균형, 체중 이동, 한쪽 다리 제어, 리듬, 협응력, 타이밍, 발 위치, 고관절 제어, 코어 안정성 신경병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모든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단순히 하나의 동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작들입니다. 신경 피드백이 감소하면 동작 조정이 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행진하는 것은 뇌에게 단순화되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패턴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건 유산소 운동이 아니야. 이건 리허설이야. 당신은 신경계가 다시 움직임을 조직화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움직일수록 뇌가 처리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운동 루틴의 마지막에 천천히 걷는 것은 방금 했던 모든 운동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경계에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정기검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 환자들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권유받습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일부 사람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진료 또한 중요하며 이 역시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은 움직임 기반 치료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일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특정 목표를 가진 동작입니다. 그것은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사용에 반응합니다. 혈액순환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균형 감각은 도전을 통해 향상됩니다. 감각 경로는 입력을 통해 개선됩니다. 근육은 요구에 의해 다시 활성화됩니다. 즉, 신체가 적응하려면 종종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이 꾸준히 반복되면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자, 저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운동들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도 없으며 모든 신경병증의 원인에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근력 약화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한 통증, 발에 상처가 나거나 심한 부종이 있거나 갑자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저림, 따끔거림, 화끈거림, 발 감각 저하를 겪는 많은 노인들에게 이와 같은 운동 루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종종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참여. 이제 이것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루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 계획이라도 유지하기 너무 복잡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시작 일어서기 전에 다음을 하세요. 발목 알파벳 총 2,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양보할 수 없는 출발점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다발 깨우기 그리고 잔액 재설정 함께, 즉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건을 구겨서 발가락 벌리기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의 무게 이동이 구간 전체를 이동하는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일상적인 순환 및 감각 활동 추가하다. 질감이 있는 표면 걷기 5분 동안 서서 하는 종아리 운동 6개씩 2세트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과 감각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3번 추가하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굽히면서 다리를 뻗는 동작 제자리에서 천천히 행진하기 이것들은 하지, 신경 경로와 보행 조정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간단한 버전을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매일 발목 알파벳 질감이 있는 걷기 송아지 사육 일주일에 3일, 나머지는 더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너무 빨리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신경 조직은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일 동안 몇 가지 운동을 하고 나서 와, 모든 게 해결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통증 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인식, 발의 감각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처음 발을 내딛는 것이 덜 어색해졌습니다. 균형 감각도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거나 부엌에서 몸을 돌릴 때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대개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 손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줄어들고 따끔거리는 느낌도 줄어들며 걸을 때 두려움이 줄어들고 울퉁불퉁한 땅을 걸을 때 주저하는 모습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의미 있는 변화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주와 8주 일관성,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들을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1시간씩 할 필요도 없으며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신경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적응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경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훈련될 수 있습니다. 감각 인지 능력도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신경병증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담당 의사나 물리치료사와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십시오. 균형 감각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십시오. 운동 기반 치료 계획이 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신경병증에 초점을 맞춘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당신은 처방전과 어깨를 으쓱하는 정도의 인사보다 더 나은 대우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여러분은 좋은 시작 계획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말초신경병증은 특히 60세 이후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종종 간과되거나 증상이 경시되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 혈액순환, 자신감,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을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원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신경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혈류 감소, 감각 자극 감소, 발 근육 활동 저하, 그리고 발과 뇌 사이의 신경 전달 약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정한 것입니다. 발목 알파벳은 첫걸음을 떼기 전에 혈액순환과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건을 구겨서 발가락을 벌리는 동작은 발의 작은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훈련은 균형 신호 전달 방식을 재훈련합니다. 질감이 있는 표면을 걷는 것은 감각 입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하체의 근육 펌핑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펴고 발목을 구부리는 동작은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느린 행진은 리듬 감각, 체중 이동,
그리고 신체 협응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노화를 치료하는 전략이 아니라 신경병증이 가장 심하게 교란하는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저기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그저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더 나은 자극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혈액순환, 더 나은 움직임, 더 나은 신호 전달을 말이죠. 이러한 연습들은 바로 그러한 노력을 시작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발목 알파벳 운동을 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세요. 증상이 호전되는 사람